혹시 지금 계좌가 온통 파란색이라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기분 느끼고 계신가요? 주가 급락은 투자자에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성이 어떤지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혼란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투자자의 관점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내 자산이 매일매일 줄어드는 걸 보면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죠? 공포,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조급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막 압도하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똑똑히 말해주죠. 공포에 휩쓸려서 내린 결정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에겐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정표는 바로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100% 보장해주진 않지만 분명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거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시장의 큰 하락은 무슨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모든 폭락 이후에는 결국 회복이 뒤따랐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과정의 고통과 걸린 시간은 매번 달랐지만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세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무려 55%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산이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는 그 끔찍한 경험을요. 하지만 시장은 결국 그 지점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회복의 수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만약에 내가 50% 손실을 봤다고 쳐요. 그럼 원금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 수익이 나야 할까요? 놀랍게도 1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1억이 5천만 원에 된 다음에 다시 1억이 되려면 5천만 원을 벌어야 하니까요. 5천만 원의 100%죠. 이 수학적인 비대칭성 때문에 하락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가 시장의 속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시장은 말이죠, 공포가 공포를 부르면서 중력처럼 그냥 훅 떨어지고요. 회복할 때는 의심의 벽을 타고 계단 오르듯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힘들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랑 오르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수만 회복되면 내 종목도 당연히 따라서 회복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죠. 과연 그럴까요? 무건 스탠리의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큰 하락을 겪었던 개별 주식들 중에서요, 무려 54%는 다시는 이전 최고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절반 이상이 그냥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S&P 500 같은 지수는 좋은 기업을 새로 넣고 안 좋은 기업은 퇴출시키면서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지만 우리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진 이 기업이 과연 지수와 함께 돌아올 수 있는 저 상위 46% 안에 속하는 강한 기업인가? 무작정 버티는 것, 소위 존버만이 능사는 아니란 뜻이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를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내부의 적, 바로 우리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하락장에서 그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행동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돈을 보는 기쁨보다 돈을 잃는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1,0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무려 2.5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압도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일단 팔고 보자라는 패닉셀링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투자의 현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미스터 마켓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 큰 지혜를 줍니다. 시장을요, 매일 우리를 찾아와서 어떤 날은 신나서 비싼 가격을 부르고 어떤 날은 우울해서 헐값을 제시하는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냥 선택지일 뿐이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이 매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격이라는 건요, 그냥 그날의 인기 투표 결과 같은 겁니다. 단기적인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숫자일 뿐이죠.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다룰까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이게 그냥 멋있는 격언이 아니고요. 하락장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좋은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가 바로 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장들은요, 리스크라는 단어의 정의부터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가가 막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워드 막스 같은 투자 대가들은 진짜 리스크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막스는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할 리스크는 이 세 가지라고 딱 짚어줍니다. 첫째, 투자한 돈을 영영 못 찾게 될 가능성. 둘째, 공포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그리고 셋째, 빚을 썼거나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가장 싼 값에 팔도록 내몰리는 상황. 여기 어디에도 주가가 오르내리는 변동성은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가들의 생각법, 2차적 사고라는 게 등장합니다. 1차적 사고는 아주 단순하고 본능적이에요. 으악! 무섭다! 팔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지만 2차적 사고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잠깐만. 모두가 무서워해서 저렇게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졌네. 지금이 바로 살 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쫙 모아서 이 지긋지긋한 공포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단계 프레임워크를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일단 내가 지금 두렵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둘째, 매일 널뛰게 하는 가격과 기업의 진짜 실력인 가치를 머릿속에서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 내가 가진 자산이 과연 이 폭락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기업인지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그 가치 평가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자산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건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잠재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리스크는 가격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털, 즉 본질에서 오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급락을 그저 내 소중한 자산을 앗아가는 재앙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심리와 자본주의의 맨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지만 가장 값진 수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